상속세가 20억이 나왔는데 20억이 없다. 근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을 팔아서 내야 되는데 안 팔릴 경우는 부동산을 다 달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주던가, 예를 들어 부동산이 100평이면 50평을 국가가 가져가라. 근데 물납을 지금 안 받아줘요. 안녕하세요. 빅톡TV 서동기입니다. 오늘은 그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상속세를 대폭 줄인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죠. 근데 상속세는 지금 최대 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55%고 우리나라는 50%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30억 이상은 50%의 최고 세율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가 많은데, 또 우리나라는 또 최대 지주 그 프리미엄 율이 있어요. 그래서 30%를 할증하게 돼 있어요. 할증률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30% 할증을 붙여가지고 50%에서 30% 할증하면 65%를 내요. 그럼 일본보다 더 높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기업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65%의 상속세를 내가지고는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 어떤 재벌 기업이 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려다 보니까 현금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주식을 정리하느라고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상속세를 이렇게 고율로 해놓은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이 소득을 올릴 때 탈세를 많이 했다고 의심을 받았어요. 탈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래서 상속세를 고율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속 올려와가지고 지금 최고 세율이 50%, 또 최대 지주 같은 경우는 65%의 고율의 상속세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가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아까 그 최고 세율에다 프리미엄 할증률까지 하면 65%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우리나라에 7개뿐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2,000개예요. 다른 나라도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뭐 10,000개 이상 되는 나라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7개뿐이 안 돼요. 100년 이상 된 기업 7개도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과다하게 물리면 나중에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영속성에도 방해한다는 거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과다하게 물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상속세 시스템이 좀 틀려가지고 일본은 영속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면세 제도를 잘 활용하게 있기 때문에 기업을 영속할 때는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혜택 없이 그냥 원칙대로 상속세를 퍼센트제대로 다 물려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3,0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일본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7개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200년 이상 된 기업도 200개 정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영속적인 기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상속세를 줄여주는 거는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대부분 공산권이라든가 또 화교권, 중국 화교권, 그 다음에 아랍권, 이런 데는 상속세가 대부분 없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중국,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공산권, 또 아랍권,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죠. 또 캐나다 이런 데 상속세 없죠. 호주 상속세 없죠? 호주, 캐나다 이런 데도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근데 OECD 평균 상속세가 26%를 조금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0%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상속세가 면세 제도가 있어요. 그 부부가 상속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까지는 면세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300억 원 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면세 받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300억 원 넘는 부분도 상속세를 40% 정도 물리는데,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기업을 영속하면 피해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상속을 할 때 배우자한테 상속하면은 상속세가 한 푼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상속할 때만 상속세를 물리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 상속하든지 또 자식한테 상속하든지 다 상속세를 많이 물리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배우자한테 물릴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어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일궈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기지를 않는 겁니다. 상속세는 장기적으로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세수에 큰 영향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일종의 상속세도 이중과세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없애도 된다고 봐요. 상속세가 우리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진짜 완전히 없앤다고 해도 전체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물론 폐지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다른 세제를 다 같이 개편을 해야 돼요. 우리가 OECD 평균이 이제 26%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최고 세율을 한 30% 정도 낮추자.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세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속세만 낮추면 안 되고 중간에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다른 세금도 다 개편을 같이 해야 돼요. 상속세만 대폭 낮추고 소득세를 좀 느슨하게 한다든가 또 재산세를 그대로 놔둔다든가 또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폐지할 때는 또 상속세를 대폭 줄여줄 때는 재산세도 손봐야 돼요. 또 소득세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득세를 물려야 되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려면 30억 이상 내려면 50%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땅을 팔 수밖에 없다. 물납도 안 받아줘요. 부동산만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이 없고 그러면 부동산이 만일에 100억짜리다. 그럼 상속세를 50% 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동산을 팔아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정 기간 내에 상속세를 안 내면 연체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연체이자가 붙어 나가고 부동산은 안 팔리고 그럼 잘못하면 부동산을 다 달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주던가 예를 들어 부동산이 100평이면 50평을 국가가 가져가라. 근데 물납을 지금 안 받아줘요. 현금으로만 내야 돼요. 그럼 팔아서 내야 되는데 안 팔릴 경우는 연체이자만 자꾸 불어나서 그 부동산이 잘못하면 다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보완해서 물납으로 낼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제도 보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분이 이제 상속세 때문에 저보고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돈이 없다. 상속세가 20억이 나왔는데 20억이 없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 나오는 거예요.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럼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20억이 없어. 그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다. 팔아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서울시 중심지 같으면 쉽게 팔리겠지만 지방에 있는 임야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큰 임야인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팔려면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상속세 20억 내려고 헐값에 팔고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팔아봐야. 그러니까 100억을 벌려면 200억을 벌어야 100억 모으는 거예요. 100억은 그동안에 소득세로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200억을 벌으신 분이 10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금 다 냈기 때문에. 근데 100억 남은 것마저 50억을 또 낸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 번 수입의 몇 %예요? 50억만 내 돈이니까 25%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체 번 돈의 25%만 가지고 75%는 다 세금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욕이 좀 상실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인들이라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세금이 없는, 상속세가 없는 데가 어디냐? 또 적게 내는 데가 어디냐? 이런 거를 궁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리 목적의 기업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번 거를 75%를 세금으로 내느냐? 25%만 온전하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돈이.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OECD 기준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이전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명목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도 뭐 1000억, 2000억 단위로 미국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몇 조 단위로 투자를 하니까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50조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기업이 나중에 외국에 정착을 하면 상속세를 안 내는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를 대규모로 하더라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을 때 또는 영주권을 얻었을 때 거기에 살게 되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한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져요. 미국의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속세를 대폭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 많은 기업들,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속세가 하나도 없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또 홍콩, 마카오, 그 다음에 상속세가 대폭 면제되는 미국, 캐나다 이런 데를 이주하는 이유가
큰 돈을 처음에는 투자 명분으로 갖고 나가죠. 그리고 그 나라 시민권을 얻어버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속세를 면세받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속세는 이제 감세를 하면 이제 부자들을 위한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 이런 기부 문화를 차라리 만들어 가지고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미국에서 이제 기부를 하는데 기부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라고 기부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기부한 만큼은 이득을 안 받겠지만 우리도 기부했을 때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이런 기부금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그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